이번에는 CentOS 8, CentOS 8 설치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ntOS 8이 제 기억으로는 지난달 9월 24일 날쯤에 릴리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페이지 가면 이렇게 딱 봐도 이제 다운로드 하라고 이렇게 버튼이 이제 두 개 나와 있는 걸 이제 눈으로 짐작할 수 있죠. 보시면 이제 설명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CentOS 8부터는 아마 이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CentOS 스트림이랑 CentOS 리눅스랑 CentOS 스트림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다. 두 갈래로 나온다. 버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 CentOS 리눅스는 아시겠지만 RHEL, 그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이거는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죠. 상용 버전을 이제 가져다가 소스를 가져다가 리빌드한 건데 이게 그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좋은 점이에요. 이게 레드햇 이 상용 버전도 오픈소스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자신들이 뭔가 만든 것도 다시 소스를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소스 RPM 형식으로 이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라이센스 위반이 안 될 만한 것들을 가져다가 재빌드 해갖고 리빌드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게 이제 CentOS라는 건데 많이 씁니다. CentOS 뭐 이렇게 뭐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뭐 기업들은 이렇게 뭐 돈 주고 사서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요거랑 거의 이제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CentOS를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데미안 계열에는 이제 우분투가 많이 쓰이고 레드 계열이다 그러면 CentOS가 이제 이렇게 딱 있고 뒤에 이제 상용 버전으로 RHEL 이게 이제 있는 거죠. 두 갈래로 나뉜다고 되어 있고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다음 버전의 RHEL하고 좀 관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 만드는 데에 뭔가 이제 좀 음, 음, 어떤 뭐 시험판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가는 모양인데 저희는 이제 스트림은 필요가 없고 요것만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미러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IP를 찾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국내에 미러링 FTP 사이트라든지 HTTP 사이트를 이렇게 상위권에 올려놔요. 그래서 뭐 카이스트 있고 네이버 있고 카카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르다 싶은 거 이제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요. 저는 이게 지금 설치할 환경은 리눅스 환경입니다. 리눅스 환경에서 KVM 가상화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KVM 가상화를 하려 그러면 먼저 이제 네트워크 전체를 이제 브릿지 네트워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브릿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래는 여기에다가 IP가 할당돼 갖고 해야 되는데 얘를 이제 브릿징 시켜준 거죠. 브릿지 시켜줘 갖고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브릿지 네임으로 되어 있고 인터페이스는 이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최근에 나오는 뭐 데스크탑 CPU는 다 하드웨어 가상화를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KVM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KVM 가상화를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상화 시스템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VM 가상화를 하는데 이제 설치를 할 때는 버추얼 매니저라는 거를 쓸 거예요. 버추얼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 이걸 쓰면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뜹니다. 가상 머신 관리자라고. 근데 요걸 누르면 이제 새로운 가상 머신 생성에 대한 것이 나오죠. 아키텍처는 64비트 버전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설치할 거냐 ISO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ISO 파일로 할 거야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거 검색을 해서 창이 자꾸 넘어가네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 opto kvm에다가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리 요거는 이미지 이제 설치할 이미지 디스크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의 iOS 파일이죠.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하면 원래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종류랑 그 다음에 버전 나와야 되는데 얘는 최신판이라 정보가 없어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상 머신에다가 할당해줄 CPU 개수 저는 이제 4개로 주고요. 메모리는 4기가로 주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가상 머신의 저장소 장치가 디스크를 말하는 건데 그것도 아까 만들어 놨다고 했죠. 요거 10기가로 만들어 놨는데 10기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으로 해주고, 네, 다음으로 넘기기 전에 네트워크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KVM 가상화도 내부적으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보통 안 하면 NAT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릿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쉘이라고 해서 버추얼 쉘을 이용해 갖고 네트워킹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 브릿지를 이제 이름으로 브릿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CentOS 이거를 이름을 8로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완료를 이렇게 시켜줍니다. 공백 문자를 포함할 수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걸로 하죠. 그러면 붙여서 이렇게 완료를 하면 이렇게 창이 뜨죠. 창이 떠갖고 이제 부팅 하는 걸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테스트 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인스톨 그냥 누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가상 머신이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또 다른 OS를. 그래서 지금 부팅이 되고 있는데 가상 머신을 이용한 거라서 이게 이제 호스트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되게 느리게 동작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타코어 이제 AMD 시스템으로 꾸며놨는데 그래서 약간 좀 빠른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하드디스크의 영향을 제일 크게 받죠. 아무래도 제일 크게 받습니다. 하드디스크의 영향을. 왜냐하면 SSD가 아니라 그냥 일반 하드에다가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그 디스크를 만들게 되면, 디스크 이미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IO를 쫓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되게 느리게 되고요. SSD에다가 하게 되면 되게 빠르죠. 요거는 이제 설치하는 동안에 언어를 뭘로 할 거냐, 저는 코리아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바뀝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되어 있죠. 보면 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래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수준인데 이거면 일단 뭐 설치하는데 뭐 크게 뭐 지장은 없으니까 계속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설치는 센토스 7 설치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쵸? 이렇게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로컬로 다 되어 있고 요것도 이제 키보드 한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대가 좀 다르네요. 한국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지화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기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시간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시간을 켜도 되는데 언어 지원은 추가할 언어 지원을 해줄게요. 추가할 거는 이제 잉글리시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거 한번 해주고요. 한국어랑 영어랑 지원한다. 그렇게 하면 되고 키보드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요것도 그냥 영어로 해도 되는데 제가 한국어를 선택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다 자동으로 이제 한국어가 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서버 GUI로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설치 타입이 있어요. 서버 GUI를 하게 되면은 이제 GUI 인터페이스가 같이 깔립니다. 그래서 X 윈도우라고 해갖고 그런 것도 많이 깔리고요. 서버만 한다 그러면 이제 서버를 누르시면 이제 각종 이제 뭐 기본적인 서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웹서버 이런 것도 깔릴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고 사용자 정의 운영체제 같은 것도 있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실 요거만 있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버전만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최소 버전만 가지고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완료 눌러주시고 바꿨어요. 원래 이게 서버 GUI 사용이었는데 저는 최소로 바꿨습니다. 파티션은 여기 보면 여기 이걸로 선택이 되어 있죠.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되어 있지? 핀 디스크 되어 있고 네트워크 디스크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있네요. 오토매틱으로 할 거냐 커스텀으로 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고 커스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선택을 했군요. 커스텀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재검사를 말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파티션 설정을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커스텀 한 다음에 이제 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 LVM이 있고 표준 파티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는 표준 파티션 이렇게 하고 추가하기 누른 다음에 루트 그냥 이렇게 하고요. 능력은 그냥 이게 10기가 이렇게 뭐 능력이라는 게 이제 용량을 말하는 거죠. 이게 참 애매한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기본으로 XFX 파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레이블은 그냥 적어도 내가 안 적어도 되는데 이건 저는 이제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정 업데이트를 한번 누르고요. 그런데 완료를 한번 누릅니다. 그래서 경고창이 하나 나오는데 적용하면 됩니다. 이게 포맷 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설치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네트워크인데 이 지금은 이게 기본으로 설치 시에 이거를 활성화를 안 해줘요 얘들이.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활성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브릿지 네트워크를 해줬다 그랬죠. 여기 처음 뭐 KVM도 브릿지로 해줬고 가상 서버 만들 때에도 보면 가상 그 만들 때 마지막에 네트워크를 호스트 브릿지로 설정해 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하는 거라서 DHCP 환경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IP를 받아온 거죠. 이렇게 켜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설정 눌러서 다 수동으로 해도 됩니다. 수동으로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수동으로 추가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DHCP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연결되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설치 시작을 누르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맷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무 설정이 안 돼 있다. 이 설치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요 두 개의 일을 이제 하게끔 하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괜찮죠 뭐. 어. 이제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네요 이게. 그래서 취약한 걸 했는데 어차피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냥 뭐 한 번 더 눌러주면 이제 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성명이라고 하나요? 보통 이제 아이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요. 암호는 뭐 이렇게 하고 요거를 관리자로 지정하게 되면 아마 수도가 아마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줘도 되고 나중에 해줘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하시면 되고 완료 이렇게 해주면 계정이 생성이 됩니다. 그 과정이 설치는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IP는 아까 그 DHCP IP였긴 했지만 잘 기록해 놔둬서 이제 접속하면 됩니다 나중에. CentOS 7부터 8? 7부터인가요? 6부터인가? 이게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누구나 쉽게 이렇게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를 잘 안 하고 보통은 이제 자동 설치라 그래갖고 요 설치하는 CFG 파일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처음에 옵션을 줘갖고 USB 하나만 달랑 들고 다니고 네트워크만 되게끔 만든 다음에 USB 하나만 달랑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부팅 할 수 있는 설치 부팅 USB를 만들어서 그거만 달랑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인터넷 연결시킨 다음에 자동 설치를 그냥 막 시켜버리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구성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새 그 이제 컴퓨터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다 쿼드코어는 기본으로 하니까 그리고 내장 그래픽 달려있는 걸 구매하시면 뭐 메모리 끼우고 SSD 하나 끼우고 보드 하나 끼우고 이렇게 하면 뭐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값싸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KVM 가상화를 시켜서 하시면 리눅스를 좀 더 빨리 다양하게 재밌게 익히게 되죠. 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재부팅을 한번 하면 이제 뭐 설치는 끝난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커널 버전이 4.18이 기본으로 올라왔네요. 7에서는 이제 3점대인 걸로 기억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 네트워크가 되게끔 설치를 했죠. 그래서 이 창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녹화 파일이 보이네요. 여기 루트로 바로 한번 접속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안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네요. 그래서 접속됐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CentOS 8일 거예요. 그래서 레디엣 이렇게 하면 CentOS 8 이렇게 나오고 없네요. 그래서 IPA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장치가 ENS3 이렇게 되어 있고 16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아마 넷마스크 20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는 거고, 네트워크가 잘 되는지 보려면 INS로부터 없군요. 최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것도 없나요? 이것도 없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많이 이걸로 많이 보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부팅할 때에 소요된 시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네트워크 매니저 웨이트 온라인 이게 들어가 있네. 그리고 처음에 설치할 때에 시스템 V 계정을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요것도 있는데 요걸 한번 접속 한번 해볼까요? 시스템 V 계정으로 접속을 하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오겠죠. 패스워드 입력하고 만약에 수도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안 되네. 그러니까 수도 계정 아까 관리자를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수도 파일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지가 않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하려 그러면 CentOS 리눅스는 수도 계정이 아마 휠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수도를 쓸 수 있도록 관리자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도를 이제 열어보면 여기에 보면 휠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휠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는 관리자급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요거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할 수 있고, 요거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스템 V 계정을 휠 그룹에다가 등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G 패스워드라고 해서 A 해준 다음에 이거는 append 이런 뜻입니다. 시스템 V 계정을 휠 그룹에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룹 파일을 까보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휠 그룹 이렇게 되어 있죠. 휠 그룹에 시스템 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 사용 권한을 줬기 때문에 가능하고, 당연히 스토어를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없나? 그래서 리뷰 이렇게 하게 되면 허가 거부나는데, 스토어로 하게 되면은 이제 되죠. 실제로 패스워드 또 입력하라고 나와야 되는데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세션이 살아 있어서, 토큰이 세션이 살아 있어 갖고 입력하라고 안 합니다. 옆에는 재부팅을 시켰기 때문에 또 깜박깜박거리죠. 네.
되어 있고, 이거 약간 좀 바뀐 걸 좀 찾고 싶은데, 요음 명령어가 있나요? 요음 명령어가 살아있군요. DNF 명령어는, DNF 명령어 되어 있구나. CentOS 8로 넘어오면서 요음 대신에 DNF로 패키지 관리자가 들어왔어요, 새롭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익힐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네트워킹이 이제는 시스템 이거 뭐죠? 시스템 이거 없네요. 이게 없나? 이상하네. 이게 없을 리가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민트 리눅스인데, 민트 리눅스에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요게 있는데, 얘가 이제 네트워크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센토스는 이게 없는 모양이네요. 이거 이니트도 있습니까? 이니트도 할 수 있네요. 이게 이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그러면은 이닛은 있는데 네트워크 관련된 게 없네요. 네트워크 관련된 것이 없는데, 이게 네트워크는 어디서 하는 거지? 그래서 좀 알아봐야 될 좀 문제인 것 같고, 넷컴피그 이라는 거고, 이것도 세트는 아니라 그러네.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요거는 뭐 기본형인 것만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 기본적인 거를 안 살펴봤군요. 유네임 A 하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데, 커널 버전은 이제 4.18 이렇게 되어 있고, 파이썬이 자동으로 깔리나요? 파이썬은 아예 안 깔렸네. 이거 지금 최소 버전 설치라서 없는 모양이네요. 요미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은 이제 기본인데 파이썬 명령어가 없나? 파이썬이 없다고? 파이썬 있네요. 잠깐만, 명령어가 없는 건가? 이게 안 나오는데? 명령어가 없는 거군요. 이게 지금 라이브러리는 다 있는데, 64비트 라이브러리는 다 있는데, 이게 다 있는데 이게 명령어가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죠, 이게? 이것도 없고. 이 라이브러리만 있으면 뭐해? 파이썬이 없으면 이제 굉장히 불편하죠. 여기도 지금 2점대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2점대 있군요. 여기 아직도 4.3점대가 이제 거의 뭐 대세라고 봐야죠. 대세라고 봐야 되고,
3.6 버전으로 있는 것 같네요. 3.7 버전은 없나?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보죠. 이것도 없네요. 여기 보면 6 이렇게 하면 6은 나오네요. 6은 나오고 있고, 이걸로 그냥 설치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게 굉장히 낯선데, 이게 지금 욤이 이렇게 한글이라서 그런가? 굉장히 낯선데. PIP도 같이 깔리네요. 같이 깔리고, 셋업도 같이 깔리고, 이렇게 하면 파이썬 3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PIP를 하게 되면 PIP도 이제 3.6으로 깔렸네요. VIM도 없네. 얘는 이제 또 이건 인핸스드였죠. 보통 이제 이렇게 애우고 당깁니다. 좀 하다 보면 애우게 돼요. 최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최소 설치를 하게 되면 뭐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설치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뿐인데, 이 보면은 1.5기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최소 설치하게 되면 거의 한 1.45기가 이 수준으로 거의 설치가 되기 때문에 쓸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뭐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네트워크 매니저가 그냥 이렇게 또 되나? 살아있나 이게 되게 우울한데. 여기처럼 이걸 네트워크 매니저가 지금 요걸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사실. 이로 돌아가야 되고, 이게 지금 넷플레인이라고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광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로 해갖고 지금 다 설정을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이렇게 되는데, CentOS가 이걸 기본으로 안 되어 있네. 약간 좀 거시기 좀 한데, 파이어월 D는 그대로 놔뒀고, 보통 이제 가상 설치할 때만, 이게 가상으로 설치할 때만, 게스트 OS 설치할 때만 이렇게 쓰지, 게스트 OS가 다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이 GUI 환경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면 이제부터는 이제 버추얼 쉘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걸로 다 하게 됩니다. 다 하게 되고, 여기 이제 요거는 기본이 안 돼 있군요. 2번으로 하게 되면 이미지 파일은 여기서 갖고 오고, 이제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상 게스트 OS에 대한 설정 값들이 있는 거죠. 하드웨어 뭐 이런 것들 뭐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 끌 때도 사실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껐다 그러면 셧다운을 내리면 이제 서버가 이제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셧오프라 나오는데, 이거를 끄기 켜려고 굳이 버추얼 매니저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로 이제 해갖고 요거 이렇게 해주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IP를 알고 있으면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는 건데 IP를 모르면 이제 약간 문제가 돼요. IP를 모르면. 왜냐하면 버추얼 쉘에서 이제 콘솔로 접속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이제 콘솔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설치는 뭐 금방 되고 아무 뭐 이슈가 없이 잘 되었네요.